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텃밭을 가꾸면서 끊임없이 돋아나는 잡초를 뽑느라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던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애써 심은 작물들이 딱딱하게 굳어버린 흙 때문에 제대로 자라지 못해 실망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정원 가꾸기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전 세계 수많은 정원사들이 열광하는 기적의 텃밭, 바로 틀밭을 완벽하게 만들고 그 속을 아주 현명하게 채우는 저만의 비밀 공식을 모두 공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비싼 배양토로만 텃밭을 가득 채워야 한다고 생각하셨나요? 만약 그러셨다면 지금까지 엄청난 돈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주변에 굴러다니는 버려진 나뭇가지와 낙엽들이 어떻게 최고의 유기농 비료이자 천연 가습기로 변신하는지 그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허리도 안 아프고 식물도 미친 듯이 자라나는 완벽한 틀밭 만들기의 세계로 떠나볼까요? 본격적인 만들기에 앞서 도대체 왜 우리가 틀밭이라는 것에 주목해야 하는지 짧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영어로는 raised bed라고 불리는 이 방식은 말 그대로 땅 위에 나무나 벽돌 등으로 틀을 짜고 그 안에 흙을 채워 주변 땅보다 높게 만든 밭을 의미합니다. 이 방식은 사실 아주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온 농법입니다. 과거 척박한 땅이나 돌이 많아 굉이질이 힘든 지역에서 사람들은 땅을 파는 대신 흙을 위로 쌓아 올리는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특히 현대에 들어서면서 도시의 오염된 토양을 피하거나 노인과 장애인도 휠체어에 앉아서 쉽게 정원을 가꿀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체공학적인 디자인으로 큰 각광을 받고 있죠. 하지만 틀밭의 진짜 마법은 겉모습이 아니라 그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땅보다 높이 솟아있기 때문에 봄철에 흙의 온도가 훨씬 빨리 올라가서 남들보다 일찍 씨앗을 뿌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사람들이 밭 위를 걸어 다니지 않기 때문에 흙이 단단하게 다져지지 않아 식물의 뿌리가 솜사탕 속을 파고들 듯 아주 부드럽고 깊게 뻗어나갈 수 있죠. 이것이 바로 틀밭에서 자란 작물들이 일반 노지 텃밭보다 두세 배 이상 빠르고 건강하게 자라나는 과학적인 이유입니다. 이제 이 훌륭한 시스템을 우리 집 앞마당에 어떻게 구현할지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틀밭이 들어설 완벽한 장소를 찾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실패하면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큰 고생을 하게 됩니다. 식물에게 햇볕빛은 생명 그 자체입니다. 따라서 하루 최소 6시간에서 8시간 이상 직사광선이 내리쬐는 곳을 선택해야 합니다. 아침에 해가 뜨는 동쪽부터 해가 지는 서쪽까지의 궤적을 꼼꼼하게 관찰해 보세요. 주변에 큰 나무나 건물이 있어서 오후에 짙은 그림자가 지지는 않는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림자가 지는 곳에 틀밭을 만들면 아무리 좋은 흙을 채워 넣어도 토마토나 고추 같은 열매 채소는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또한 바람의 방향도 고려해야 합니다. 너무 강한 돌풍이 부는 곳은 키가 큰 식물들이 꺾일 수 있으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물을 주기 쉬운 곳인지도 반드시 확인하세요. 수도꼭지나 물호스가 닿지 않는 곳에 틀밭을 덩그러니 만들어 놓으면 한여름 땡볕에 무거운 물뿌리개를 들고 수십 번을 왔다 갔다 하는 끔찍한 노동을 겪게 될 것입니다. 좋은 장소를 고르는 것은 농사의 절반을 성공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집에서 창밖을 내다봤을 때 바로 보여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식물의 상태를 쉽게 관찰할 수 있는 접근성 좋은 장소야말로 틀밭을 위한 명당 중의 명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소를 정했다면 이제 틀밭의 크기를 결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치명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욕심을 내서 폭을 너무 넓게 만드는 것입니다. 틀밭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흙을 밟지 않는다는 것인데 폭이 너무 넓으면 가운데에 있는 잡초를 뽑거나 작물을 수확할 때 흙을 밟고 올라서야만 합니다. 이것은 틀밭을 만드는 목적 자체를 무너뜨리는 행동입니다. 따라서 틀밭의 폭은 여러분이 양쪽에서 팔을 뻗었을 때 무리 없이 가운데까지 손이 닿을 수 있는 크기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약 1m에서 1.2m 사이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 폭을 유지하면 허리를 과도하게 숙이지 않고도 밭의 모든 구역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길이는 여러분의 마당 크기나 예산에 맞게 원하는 만큼 길게 만들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너무 길게 만들 경우에는
밭을 건너가기 위해 빙빙 돌아가야 하는 불편함이 생길 수 있으므로 중간중간에 작은 통로를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높이 또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무릎이 안 좋거나 허리를 굽히기 힘든 분들은 높이를 80cm 이상으로 높게 만들어 서서 작업할 수 있도록 설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20에서 30cm 정도의 높이만 되어도 식물의 뿌리가 자라는 데에는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체형과 작업 스타일에 딱 맞는 맞춤형 크기를 고민해 보세요. 이제 어떤 재료로 틀을 짤지 결정할 차례입니다. 재료 선택은 여러분의 예산과 정원의 미관, 그리고 내구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장 흔하고 자연스러운 재료는 단연 나무입니다. 그 중에서도 삼나무나 레드우드 같은 목재는 자체적으로 방충 및 방부 효과를 가진 오일을 함유하고 있어서 화학 처리 없이도 오랫동안 썩지 않고 튼튼하게 버텨줍니다. 하지만 이런 고급 목재는 가격이 다소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일반 소나무를 사용하면 비용을 크게 아낄 수 있지만 흙의 습기 때문에 몇 년 안에 썩어서 교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돌이나 벽돌, 콘크리트 블록을 사용하는 것도 아주 훌륭한 대안입니다. 이런 재료들은 한 번 만들어두면 평생 썩지 않는 완벽한 내구성을 자랑합니다. 특히 벽돌이 낮 동안 머금은 태양열을 밤에 서서히 방출하여 식물을 따뜻하게 해주는 보온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연도금 강판으로 만든 금속 소재의 조립식 틀밭도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금속은 가볍고 조립이 쉬우며 세련된 현대적인 느낌을 줍니다. 하지만 한여름 직사광선에 의해 금속 표면이 매우 뜨거워져 가장자리 흙이 빨리 마를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 합니다. 재활용 플라스틱이나 합성 목재를 사용하는 것도 친환경적이고 오래가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각 재료의 장단점을 꼼꼼히 비교해보고 여러분의 정원 분위기에 가장 잘 어울리는 소재를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틀밭을 만들 때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금지된 재료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간과하면 건강한 유기농 채소를 길러 먹으려던 원래의 목적이 완전히 산산조각 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피해야 할 것은 바로 방부목입니다. 특히 오래전에 만들어진 방부목에는 크롬산, 비소, 굴이라는 맹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나무로 틀밭을 만들면 흙과 물을 통해 독성 물질이 스며들고 그 흙에서 자란 채소들이 고스란히 그 독을 흡수하게 됩니다. 우리가 먹는 채소에 중금속이 들어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최근에 나오는 방부목은 비교적 안전한 화학물질을 사용한다고 하지만 입으로 들어가는 작물을 키우는 곳에는 일말의 위험 요소도 배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버려진 철도 침목을 재활용하는 것도 매우 위험합니다. 철도 침목은 크레오소트라는 발암물질로 두껍게 코팅되어 있기 때문에 텃밭 주변에는 절대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출처를 알 수 없는 재활용 플라스틱이나 타이어를 사용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플라스틱이 분해되며 미세 플라스틱이나 환경 호르몬을 흙 속으로 배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연과 식물,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 틀밭의 재료는 반드시 화학 처리가 되지 않은 천연 소재나 안전성이 검증된 자재만을 엄격하게 고집해야 합니다. 건강한 흙은 건강한 용기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틀을 완성하여 원하는 위치에 놓았다면 바로 흙을 들이붓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매우 중요한 밑작업이 있습니다. 기존 땅에서 올라오는 끈질긴 잡초들을 원천 봉쇄하는 작업입니다. 기존 땅의 잔디나 잡초를 힘들게 파낼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아주 마법 같은 비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무지박스, 즉 택배 상자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코팅이 되어 있지 않고 테이프나 스테이플러 심을 모두 제거한 순수한 골판지 박스를 구하세요. 그리고 틀밭 바닥 전체에 이 박스들을 빈틈없이 꼼꼼하게 두세 겹으로 깔아줍니다. 마치 퍼즐을 맞추듯 박스가 서로 겹치게 깔아서 빛이 한 줄기도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골판지층은 땅속에서 올라오려는 잡초가 빛을 보지 못하게 완벽하게 차단하여 자연스럽게 질식시켜주기는 훌륭한 잡초 방지 매트 역할을 합니다. 게다가 이 방법의 놀라운 점은 골판지 자체가 훌륭한 탄소 공급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지렁이와 토양 미생물들이 이 골판지를 맛있게 갉아먹으며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몇 달 뒤면 골판지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는 영양분이 풍부한 검은 흙으로 변해 있을 것입니다. 잡초도 잡고 흙도 살리는 일석이조의 방법이죠. 비싼 인공 제초 매트를 사서 깔면 나중에 흙의 호흡을 방해하고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지만 이 친환경 종이박스 비법은 완벽하게 자연의 순환 법칙을 따릅니다. 바닥에 박스를 깐 후에는 물을 흠뻑 뿌려서 상자가 땅에 완전히 밀착되도록 푹 적셔주면 완벽한 기초 공사가 끝납니다. 이제부터가 이 영상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깊은 틀밭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수십 리터짜리 값비싼 상토와 배양토 포대를 수십 개씩 사서 붓는 것은 돈을 길바닥에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대신 우리는 휴겔컬처라는 독일의 전통적인 정원 가꾸기 방식을 차용할 것입니다. 휴겔컬처는 썩어가는 나무와 유기물로 흙을 쌓아 올리는 방식입니다. 첫 번째 층, 즉 틀밭의 가장 밑바닥에는 주변에서 구한 굵은 통나무, 나뭇가지, 장작 조각들을 가득 깔아줍니다. 침엽수보다는 참나무나 사과나무 같은 활엽수가 더 좋습니다. 이 죽은 나무층은 틀밭 속에서 거대한 물탱크 역할을 하게 됩니다. 나무가 서서히 부패하면서 마치 거대한 스펀지처럼 변합니다. 비가 오거나 물을 줄 때 나무들이 수분을 흠뻑 머금고 있다가 한여름 가뭄이 찾아와 흙이 마르기 시작하면 품고 있던 수분을 식물의 뿌리를 향해 천천히 내어줍니다. 또한 나무가 썩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은 봄철 흙의 온도를 높여주어 작물의 성장을 촉진하고 수년에 걸쳐 천천히 분해되면서 끊임없이 토양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천연 서방형 비료 역할까지 수행합니다. 바닥의 3분의 1 정도를 이렇게 나무 폐기물로 채우면 흙을 사야 하는 비용도 엄청나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단 잣나무나 호두나무처럼 식물의 성장을 방해하는 타간물질을 내뿜는 나무는 절대로 넣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썩은 나무가 텃밭의 가장 든든한 기초자산이 되는 셈입니다. 나뭇가지 층 위에는 빈 공간을 채워줄 갈색 유기물층을 만들어줍니다. 전문 용어로는 탄소 질소 비율에서 탄소를 듬뿍 공급하는 재료들이죠. 가을에 마당에 굴러다니는 마른 낙엽들이 최고의 재료입니다. 참나무 낙엽이나 단풍나무 낙엽을 모아서 나뭇가지 사이사이에 빈틈을 메워주듯 듬뿍 덮어줍니다. 낙엽이 없다면 지풀이나 마른 건초 또는 아까 바닥에 깔고 남은 종이박스를 잘게 찢어서 넣어주어도 훌륭합니다. 이 갈색 유기물층은 아래에 있는 굵은 나뭇가지들이 너무 빨리 썩어버리지 않도록 완충작용을 해주고 흙 속에 공기가 통할 수 있는 미세한 숨구멍들을 무수히 만들어줍니다. 흙 속에 산소가 풍부해야 미생물들이 활발하게 숨을 쉬고 번식하며 유기물을 분해할 수 있습니다. 빽빽하게 다져진 흙은 식물을 질식하게 만들지만 이렇게 낙엽과 마른 풀로 공기층을 만들어주면 흙이 폭신폭신한 카스텔라 빵처럼 부드러워집니다. 갈색 유기물을 덮은 후에는 그 위를 밟아서 가볍게 다져주고 다시 물을 흠뻑 뿌려줍니다. 수분이 있어야 분해 과정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마른 낙엽을 쓰레기 봉투에 담아버리셨던 분들은 이제 그 낙엽이 얼마나 소중한 정원의 황금인지 깨달으셨을 겁니다. 이 갈색층은 퇴비화 과정의 핵심이며 토양의 구조를 비약적으로 개선하는 1등 공신입니다. 자연에서는 누구도 흙을 갈아엎지 않지만 낙엽이 쌓여 비옥한 산림 토양을 만들듯 우리는 그 자연의 섭리를 틀밭 안에서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탄소가 풍부한 갈색층을 깔았다면 이제는 질소가 풍부한 녹색 유기물층을 덮어줄 차례입니다. 갈색과 녹색 재료의 조화는 완벽한 흙을 만드는 퇴비화의 핵심 공식입니다. 질소는 미생물들에게 엄청난 에너지를 공급하여 분해 속도를 폭발적으로 높여주는 엔진 연료와 같습니다. 녹색 재료로 가장 구하기 쉬운 것은 바로 갓 깎은 신선한 잔디입니다. 마당의 잔디를 깎고 나온 부스러기들을 낙엽층 위에 두껍게 덮어주세요. 잔디가 없다면 주방에서 나오는 채소 찌꺼기들, 예를 들어 양배추 겉잎이나 당근 껍질, 과일 껍질 등을 잘게 썰어서 넣어주어도 좋습니다. 심지어 아직 씨앗이 맺히지 않은 부드러운 잡초를 뽑아서 덮어주어도 훌륭한 질소 공급원이 됩니다.
커피 찌꺼기도 질소가 매우 풍부한 훌륭한 재료이니 근처 카페에서 얻어와 골고루 뿌려주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이 녹색층이 더해지면 아래에 깔린 낙엽과 나뭇가지들이 미생물에 의해 맹렬하게 분해되기 시작합니다. 만약 탄소층만 있고 질소층이 부족하다면 유기물이 썩는데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질소층만 너무 많으면 악취가 나고 질척거리는 썩은 덩어리가 되고 맙니다. 마치 맛있는 요리를 할 때 짠맛과 단맛의 비율을 맞추듯 갈색의 마른 재료와 녹색의 촉촉촉한 재료를 번갈아가며 샌드위치처럼 층층이 쌓아 올리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틀밭 채우기 비법입니다. 이렇게 쌓아 올린 유기물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부피가 가라앉고 그 과정에서 식물이 가장 좋아하는 완벽한 천연 퇴비로 진화하게 될 것입니다. 바탕을 유기물로 든든하게 채웠다면 이제 그 위를 덮어줄 가장 중요한 영양분의 핵심층, 바로 양질의 퇴비층을 만들어야 합니다. 퇴비는 식물에게 밥이자 보약 같은 존재입니다. 완전히 부숙된 좋은 퇴비는 냄새를 맡아보았을 때 기분 나쁜 악취가 나지 않고 비온 뒤에 상쾌한 숲속 흙냄새가 나야 합니다. 소똥이나 닭똥 같은 동물성 가축분을 베이스로 한 퇴비를 사용할 때는 덜 썩은 것을 사용하면 암모니아 가스가 발생하여 식물 뿌리를 다 태워 죽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완숙된 퇴비를 구해서 녹색 유기물층 위에 10cm 이상의 두께로 아주 넉넉하게 덮어주세요. 퇴비 속에는 이미 유익한 미생물 군단과 지렁이니들이 바글바글 살고 있습니다. 이 퇴비층이 덮이는 순간 아래쪽에 묻혀있던 잔디와 낙엽, 나뭇가지들 속으로 미생물들이 침투하여 맹렬한 분해 파티를 시작합니다. 퇴비는 흙 속의 거대한 미생물 생태계를 구축하는 씨앗과도 같습니다. 좋은 퇴비는 수분을 유지하는 능력도 탁월하고 진흙처럼 뭉친 토양을 부드럽게 풀어주며 모래처럼 물이 훅 빠져버리는 척박한 토양은 찰기를 갖게 만들어주는 등 토양의 물리적 성질을 기적적으로 개선해줍니다. 집에서 틈틈이 음식물 쓰레기와 낙엽을 모아 직접 만든 자가제조 퇴비가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최고의 보물입니다. 검은 금이라고 불리는 이 퇴비를 듬뿍 얹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대풍년을 약속하는 가장 확실한 보증수표입니다. 이제 식물의 뿌리가 직접 닿고 씨앗이 싹을 틔울 가장 맨 위층, 즉 상토를 채울 시간입니다. 이 층은 틀밭 전체 높이의 상위 20에서 30cm 정도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 윗부분의 흙은 배수가 아주 잘 되면서도 수분을 적당히 머금고 있어야 하며 무거운 돌덩이나 찰흙덩어리가 없어야 합니다. 정원용품점에서 판매하는 좋은 품질의 채소용 배양토를 베이스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간편합니다. 하지만 배양토만 덜렁 붓기보다는 여기에 몇 가지 마법의 가루를 섞어주면 토양의 품질이 상상 이상으로 업그레이드 됩니다. 먼저 하얗고 가벼운 알갱이인 펄라이트를 섞어주세요. 펄라이트 나이트는 흙 속에 빈 공간을 만들어주어 뿌리가 숨을 쉴 수 있게 하고 물빠짐을 극대화해줍니다. 배수가 안 되어 작물 뿌리가 썩는 일을 완벽하게 막아줍니다. 그리고 피트모스나 코코피트 같은 재료를 3분의 1 정도 섞어줍니다. 이 녀석들은 자기 무게의 수십 배에 달하는 물을 빨아들이는 성질이 있어서 한여름 땡볕에도 흙이 바짝 마르는 것을 방지하는 천연 보수제 역할을 합니다. 질 좋은 바특과 코코피트, 그리고 펄라이트를 조화롭게 섞은 뒤 앞서 덮었던 퇴비와 살짝 섞이도록 갈퀴로 긁어줍니다. 이렇게 정성스럽게 배합된 최상단 흙은 손으로 꽉 쥐었을 때 부서지지 않고 가볍게 뭉쳐지며 손가락으로 톡 건드리면 스르르 부드럽게 허물어지는 완벽한 질감을 갖게 됩니다. 이런 흙에 씨앗을 심으면 마치 마법에 걸린 것처럼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나는 광경을 목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상토 배합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정원 가꾸기의 교과서로 불리는 스퀘어 풋 가드닝의 창시자인 멜 바잘로뮤가 제안한 전설적인 흙배합 비율이 있습니다. 이른바 메레믹스라고 불리는 이 기적의 배합법은 틀밭 가꾸기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성배와도 같은 공식입니다. 이 레시피는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부피를 기준으로 하여 피트모스 3분의 1, 질석 3분의 1, 그리고 최소한 3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종류가 혼합된 퇴비 3분의 1을 섞는 것입니다. 피트모스는 수분을 꽉 잡아주고 산도를 약간 낮추어 채소가 자라기 좋은 환경을 만듭니다.
반짝거리는 광물인 질석은 물과 영양분을 동시에 머금고 있다가 식물에게 천천히 공급해주며 흙을 엄청나게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여러 종류의 퇴비, 예를 들어 소똥퇴비, 버섯배지퇴비, 지렁이 분변토 등을 섞어서 넣으면 특정 영양소에 편중되지 않고 모든 미량 원소가 골고루 갖춰진 완벽한 비페식 식단을 식물에게 제공하게 됩니다. 이 메레믹스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잡초 씨앗이 전혀 들어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일반 밭흙을 퍼오면 그 안에 수만 개의 잡초 씨앗이 숨어 있어서 금세 밭을 뒤덮지만 이 레시피로 만든 흙은 잡초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기적을 선사합니다. 처음 재료를 살 때는 비용이 조금 들 수 있지만 한번 이 비율로 흙을 만들어 두면 흙이 절대 단단하게 굳지 않고 평생 부드러운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밭을 일구는 고된 노동에서 영원히 해방될 수 있습니다. 정말 시도해 볼 가치가 충분한 방법입니다. 흙밭 채우기가 거의 끝나갑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흙을 채워 넣어도 물 관리를 실패하면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틀밭은 땅보다 위로 솟아있기 때문에 일반 노지보다 흙이 조금 더 빨리 마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한여름에는 물주기가 정원사의 가장 큰 숙제가 됩니다. 그래서 흙을 채우는 이 단계에서 점적관수 시스템을 미리 설치하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점적관수는 물호스에 작은 구멍이 뚫려 있어서 물방울이 흙 위로 똑똑 떨어지게 만드는 시스템입니다. 위에서 물뿌리개로 샤워기처럼 물을 뿌리면 식물의 잎이 젖어 곰팡이나 각종 병해충의 원인이 되고 물의 절반은 공기 중으로 증발해버립니다. 반면 점적관수 호스를 작물 뿌리 근처 흙 위에 쭉 깔아두면 물이 잎에 닿지 않고 흙 속으로만 깊숙이 스며들기 때문에 물 사용량을 최대 80%까지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물이 천천히 스며들기 때문에 흙이 딱딱하게 다져지거나 씻겨 내려가는 현상도 방지할 수 있죠. 타이머까지 하나 장착해두면 여러분이 여행을 가거나 바쁜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텃밭은 스스로 적당한 양의 물을 마시며 무럭무럭 자라납니다. 흙을 다 채우고 작물을 심기 직전에 이 얇은 호스들을 밭의 표면을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깔아두는 작은 수고로움이 훗날 한여름의 땡볕 아래서 무거운 물조리개를 들고 땀을 뻘뻘 흘려야 하는 엄청난 노동을 막아줄 완벽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현대농업의 지혜를 적극적으로 빌려오세요. 물 관리 시스템까지 갖추었다면 이제 틀밭 가꾸기의 활용 점정이라고 할 수 있는 멀칭 작업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멀칭은 쉽게 말해 벌거벗은 흙의 표면을 무언가로 덮어주는 작업입니다. 자연 상태의 숲을 가보면 흙이 훤히 드러난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항상 낙엽이나 보엽토로 두껍게 덮여 있죠. 우리도 이 자연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해야 합니다. 노출된 흙은 태양열에 의해 수분이 순식간에 증발하고 비바람에 흙이 유실되며 무엇보다 햇빛을 받은 잡초 씨앗들이 발아하기에 최적의 환경이 됩니다. 이를 막기 위해 작물을 심은 후 빈 흙의 표면에 나무 껍질 조각인 우드칩, 마른 볏짚 혹은 바스락거리는 마른 낙엽을 10cm 이상의 두께로 아주 푹신하게 덮어주세요. 이 멀칭층은 흙의 수분 증발을 완벽하게 차단하여 가뭄을 견디게 해주고 한여름 땡볕으로부터 흙의 온도가 미친 듯이 치솟는 것을 막아주는 에어컨 역할을 합니다. 반대로 추운 밤에는 흙의 열기가 빠져나가지 않게 돕는 이불 역할도 하죠. 게다가 멀칭 재료들이 햇빛을 가려버리기 때문에 잡초 씨앗은 싹을 틔울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제가 정원을 가꾸면서 가장 쾌감을 느끼는 순간이 바로 멀칭을 한 뒤 며칠 동안 물을 주지 않아도 흙을 살짝 파보면 여전히 축축하고 시원한 수분이 유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때입니다. 우드칩이나 볏짚이 서서히 썩어가면서 흙에 추가적인 유기물까지 공급해주니 멀칭은 틀밭 농사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이자 기적의 보호막이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틀밭 안에 어떤 작물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도 농사의 성공을 가르는 중요한 전략입니다. 공간이 한정된 틀밭에서는 동반식물이라는 지혜로운 배치법을 활용해야 합니다. 동반식물은 서로에게 이로운 영향을 주는 식물들을 짝지어 심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토마토를 심을 때 그 아래에 바질을 함께 심어보세요. 바질 특유의 강한 향이 토마토를 괴롭히는 해충들의 접근을 막아주는 천연 기피제 역할을 합니다.
게다가 많은 정원사들은 바질 옆에서 자란 토마토가 훨씬 더 달콤하고 맛이 좋아진다고 증언합니다. 메리골드라는 꽃을 밭 가장자리에 심는 것도 아주 고전적이고 훌륭한 비법입니다. 메리골드 뿌리에서 나오는 특정한 분비물은 흙 속에서 작물의 뿌리를 파먹는 무서운 선충을 쫓아내는 강력한 살충 효과를 발휘합니다. 또한 키가 크게 자라는 옥수수 옆에 덩굴성인 콩을 심으면 콩은 옥수수대를 파고 올라가며 자라고 그 대가로 흙 속의 공기 중의 질소를 고정시켜 옥수수에게 천연 비료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넓은 잎을 가진 호박을 심으면 호박잎이 흙을 덮어 수분 증발을 막고 잡초를 억제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지혜인 세자매 농법입니다. 이처럼 좁은 틀밭 안에서 식물들이 서로 경쟁하지 않고 오히려 서로를 돕고 보호하는 공생관계를 만들어주면 농약이나 화학비료 한 방울 없이도 믿을 수 없을 만큼 건강하고 빽빽한 유기농 정글을 탄생시킬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자라는 채소들을 보면 마음이 뿌듯하지만 어느 순간 불청객처럼 찾아오는 해충들의 공격은 초보 정원사들의 마음을 철렁하게 만듭니다. 진딧물이나 청걸레가 애써 키운 상추잎을 갉아먹는 것을 보면 속이 상하죠. 하지만 틀밭에서는 유기농이라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 화학농약에 의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틀밭 자체가 이미 해충을 방어하기 좋은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밭이 땅보다 높게 솟아있기 때문에 땅바닥을 기어다니는 달팽이나 민달팽이의 접근을 1차적으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기어 올라오는 녀석들이 있다면 틀밭의 나무 프레임 가장자리에 구리 테이프를 쭉 둘러붙여 보세요. 민달팽이가 구리 테이프에 닿으면 미세한 정전기 충격을 받아 화들짝 놀라 도망가게 됩니다. 진딧물이 생겼다면 당황하지 말고 우유나 마요네즈를 물에 희석해서 분무기로 뿌려주면 됩니다. 끈적한 액체가 진딧물의 숨구멍을 막아 질식시키는 친환경적인 물리적 방제법입니다. 목초액이나 천연님 오일을 활용하는 것도 훌륭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가장 위대한 살충제는 바로 자연 생태계 그 자체입니다. 무당벌레나 풀잠자리, 사마귀 같은 이충들이 텃밭에 찾아오도록 허브꽃을 구석구석 심어두세요. 무당벌레 한 마리가 하루에 수백 마리의 진딧물을 잡아먹어 치우는 든든한 용병이 되어줄 것입니다. 해충을 박멸하려 하지 말고 자연의 포식자들이 통제하도록 생태계의 균형을 맞춰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고수의 틀밭 관리법입니다. 시간이 흘러 첫 해의 농사가 풍성하게 끝났다면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내년에도 이 흙을 그대로 써도 될까요? 여기서 초보자들이 흔히 믿는 가장 큰 오해이자 거짓말을 하나 산산조각 내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매년 밭의 흙을 완전히 퍼내고 새 흙으로 갈아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흙을 매년 갈아엎는 것은 흙 속에 1년 내내 공들여 구축해놓은 유익한 미생물 생태계와 지렁이들의 집을 파괴하는 끔찍한 재앙입니다. 자연 상태의 숲은 단 한 번도 흙을 뒤집어 엎지 않지만 매년 푸르름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주 간단합니다. 수확이 끝난 후 작물의 뿌리를 억지로 뽑아내지 말고 흙 표면에서 가위로 줄기만 싹둑 잘라주세요. 남겨진 뿌리는 겨울 동안 흙 속에서 썩어 훌륭한 유기물이 되고 뿌리가 있던 자리는 미세한 물길과 공기 통로로 변합니다. 그리고 봄이 오기 몇 주 전에 그저 질 좋은 퇴비를 틀밭 표면에 5cm 두께로 가볍게 덮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억지로 삽으로 깊게 파서 섞을 필요도 없습니다. 토양 표면에 퇴비를 얹어두면 비가 내리고 지렁이들이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자연스럽게 영양분을 흙 속 깊은 곳까지 골고루 배달해 줍니다. 이렇게 무경운 방식을 유지하면 해가 갈수록 흙은 더욱 부드러워지고 비옥해지며 잡초 씨앗이 위로 올라오는 것도 막을 수 있습니다. 흙을 갈아엎지 마세요. 그저 매년 맛있는 퇴비밥만 표면에 얹어주면 흙은 스스로 진화합니다. 농사가 끝나는 늦가을이나 겨울철, 텅 빈 틀밭을 그냥 방치하는 것도 매우 아쉬운 일입니다. 흙을 맨살로 겨울바람에 노출시키면 표면의 영양분이 날아가고 미생물들이 추위에 얼어 죽을 수 있습니다. 이때 녹비작물 또는 덮개작물이라고 불리는 식물들을 심는 마법을 부려보세요. 크림슨 클로버나 호밀, 헤어리베치 같은 씨앗을 늦가을에 틀밭 전체에 흩뿌려줍니다.
이 녀석들은 추운 겨울에도 푸릇푸릇하게 싹을 틔워 흙의 표면을 이불처럼 따뜻하게 덮어줍니다. 겨울비와 눈에 흙이 씻겨 내려가는 것을 막아주는 방패막이 역할을 하죠. 더 놀라운 사실은 봄이 되어 본격적인 농사를 시작하기 전에 이 녹비작물들을 베어서 그대로 흙 위에 덮어두거나 살짝 묻어주면 이 식물들 자체가 흙에 어마어마한 양의 질소와 유기물을 공급하는 최고급 천연 비료로 돌변한다는 것입니다. 콩과 식물인 클로버의 뿌리에는 공기 중의 질소를 포집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서 돈 한 푼 들이지 않고도 밭 전체에 질소 비료를 듬뿍 뿌린 것과 같은 엄청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밭을 놀리지 않고 식물을 통해 흙을 살찌우는 이 기술은 오래전 유기농 선구자들이 쓰던 궁극의 비기입니다. 녹비작물을 심는 것이 번거롭다면 최소한 동네 뒷산에서 긁어온 푹신한 낙엽이나 볏짚으로 빈밭을 두껍게 덮어 겨울잠을 재워야 합니다. 봄을 기다리며 에너지를 비축하는 흙의 휴식 시간을 완벽하게 지켜주세요. 틀밭을 운영하면서 초보자들이 가장 흔하게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를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씨앗이나 모종을 너무 빽빽하게 심는 밀식 재배의 유혹입니다. 좁은 틀밭에서 하나라도 더 수확하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봄에 작은 모종을 사오면 이 녀석들이 커봤자 얼마나 크겠어 하는 생각에 10cm 간격으로 다닥다닥 심어버립니다. 하지만 한 달만 지나면 이 밭은 통풍이 전혀 되지 않는 꽉 막힌 정글로 변해버립니다. 식물들의 잎이 서로 겹쳐 햇빛을 차지하려 전쟁을 벌이고 뿌리들은 한정된 흙 속에 양분과 물을 두고 피 튀기는 경쟁을 시작합니다. 바람이 통하지 않는 빽빽한 잎사귀 사이에는 곰팡이병이 순식간에 번지고 진딧물 같은 해충들의 완벽한 은신처가 되어버립니다. 결국 수확량은 뚝 떨어지고 병든 식물만 남게 됩니다. 각 식물의 봉지에 적혀있는 권장 재배 간격을 반드시 달력의 빨간 날처럼 엄격하게 지키세요. 토마토는 최소 40-50cm, 호박은 1m 이상의 여유 공간이 필요합니다. 초기에는 빈 땅이 너무 넓어 보여 허전할 수 있지만 한여름이 되면 그 넓은 공간이 식물의 건강한 잎사귀로 가득 차는 경이로운 광경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식물에게 바람이 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햇빛이 발끝까지 닿을 수 있는 여유를 주는 것. 그것이 욕심을 버리고 더 많은 수확을 얻어내는 아이러니하면서도 확실한 정원 가꾸기의 철학입니다. 가끔 아주 깊고 큰 틀밭을 만들고 싶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허리 높이까지 올라오는 커다란 틀밭은 작업하기엔 환상적이지만 그 거대한 부피를 모두 사온 배양토로 채우려면 상상 초월의 비용, 파산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앞서 말씀드린 휴겔컬처 방식을 극대화하여 돈을 아끼는 꿀팁을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틀밭의 밑바닥 절반 이상을 절대 흙으로 채우지 마세요. 그곳은 흙이 갈 곳이 아닙니다. 주변의 산이나 버려진 공터에서 구한 썩어가는 큰 통나무, 잔가지, 솔방울로 바닥을 아주 두껍게 채우세요. 그리고 그 빈틈을 가을철 마당을 쓸고 모아둔 수십 포대의 낙엽으로 꽉꽉 밟아 채웁니다. 이웃집에서 버리는 종이박스나 신문지를 잘게 찢어 넣어도 아주 훌륭합니다. 부피를 채우는 데는 유기물 쓰레기가 최고입니다. 심지어 다 마신 커피 찌꺼기 수십 킬로그램을 카페에서 공짜로 얻어다 부어도 됩니다. 이렇게 밭높이의 80%를 거저 얻은 유기물 쓰레기들로 채우고 나면 우리가 진짜 돈을 주고 사야 할 질 좋은 상토와 퇴비는 맨 위에 깔릴 20-30cm 분량밖에 되지 않습니다. 쓰레기로 치부되던 자연의 산물들을 밭의 가장 든든한 뼈대로 활용하는 이 재활용의 마법은 비용을 10분의 1로 줄여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흙을 훨씬 더 비옥하고 촉촉하게 유지해주는 핵심 비결입니다. 똑똑한 정원사는 결코 흙에 막대한 돈을 들이지 않습니다. 자, 이제 완벽한 틀밭을 가질 준비가 모두 끝났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과정을 머릿속으로 다시 한번 스케치해보세요. 햇빛이 잘 드는 명당을 찾아 썩지 않는 튼튼한 나무로 팔이 닿기 쉬운 폭의 틀을 짭니다. 바닥에는 잡초를 숨막히게 할 택배 박스를 꼼꼼히 깔고 그 위로 거대한 스펀지가 되어줄 통나무와 가지들을 무심하게 던져 넣습니다. 이어서 갈색 낙엽과 초록색 잔디를 켜켜이 쌓아 미생물들의 뷔페 식당을 차려주고
그 위를 달콤한 숲속 냄새가 나는 검은 퇴비로 두껍게 덮어줍니다. 마지막으로 펄라이트와 피트모스가 섞인 폭신한 배양토를 이불처럼 덮어주고 흙이 마르지 않게 우드칩으로 멀칭을 해준 뒤 점적관수 호스를 깔아주면 끝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겉보기에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자연 깊은 숲속에서 나무가 쓰러지고 낙엽이 썩어가며 수만 년 동안 스스로 비옥한 토양을 만들어내던 그 위대한 순환의 과정을 우리 마당의 작은 나무 상자 안으로 고스란히 옮겨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단지 자연이 일할 수 있는 완벽한 무대를 만들어 주었을 뿐입니다. 이렇게 정성 들여 완성한 틀밭은 척박한 콘크리트 사막 같은 도시의 한 구석에서도 믿을 수 없을 만큼 튼튼하고 달콤한 토마토와 상추를 우리 식탁에 끊임없이 선물해 줄 것입니다. 허리를 굽히지 않고 잡초와 싸우지 않으며 오로지 수확의 기쁨만을 누리는 평화로운 정원 가꾸기. 이제 이 기적의 텃밭은 여러분의 손끝에서 시작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흙을 돈 주고 사서 가득 채워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주변의 나뭇가지와 낙엽으로 밭을 채우는 휴겔 컬처 방식이 얼마나 과학적이고 획기적인지 깨달으셨을 겁니다. 썩은 나무가 흙 속에서 물을 머금고 영양분을 뿜어내는 천연 스펀지가 된다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식대로 층층이 유기물을 쌓아 틀밭을 만드신다면 잡초 뽑는 고통과 딱딱한 흙에 물을 주며 고생하던 과거와는 영원히 작별하게 될 것입니다. 식물은 쑥쑥 자라고 여러분의 허리는 건강하게 지켜지는 완벽한 텃밭의 마법을 직접 경험해 보시길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오늘 배운 내용이 여러분의 풍성한 정원 가꾸기에 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오늘 알려드린 재료들 외에 틀밭 바닥을 채울 때 쓰면 좋을 만한 기발한 천연 재료가 또 있을까요? 여러분만의 숨겨진 노하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 함께 지혜를 나누며 멋진 텃밭을 만들어가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